도종환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이 같은 위법 행위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셨는데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지적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만 481만 4천 원이다. 특히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2년 5월 3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을 위반해 432만 원의 과태료를 그것만으로도 납부했다. 그러면서요. 국회의원 당선 직후 많게는 하루에 4-5번씩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서 도 후보자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2012년 당시 운전을 담당했던 수행비서가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규정 9인승 이상을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요. 제 불찰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교통 위반이 62건. 이거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지금 그 영상에서 도종환 후보자가 이제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또 굉장히 추상같이 후보자를 지금 질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공수가 교대돼서 도종환 후보가 이제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사실 교통법규, 중앙차로 위반 이런 건 사실은 만취, 음주운전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사안이긴 한데 이 횟수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 스스로 해명하는 게 19대 국회의원이 시작돼서 임기 시작된 첫 달에 한 달 사이에 수십 차례 이제 전용 차로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아마 저희가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소장이 그 내용을 해명하는 걸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전용 차로를 다닐 수 있는 9인승인 줄 알았는데 7인승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해명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저는 근데 9인승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서가 7인승이라 착각했다는 것도 석연찮은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9인승이든 7인승이든 전용 차량을 9인승이든 7인승이든 타고 다녔다는 건데 명백한 법은요. 9인승이면 9명이 타야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당시 도종환 국회의원께서 6명 이상이면 9명 타셨을까? 하는 거죠. 아니면 7인승으로 알고 가셨더라도 6명, 7명 타셨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추측으로는 만약 두 분만 운전기사하고 비서하고 자기만 탔다고 한다면 7인승이 아니라 9인승이 하더라도 이건 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물론 음주운전이나 무슨 남한테 큰 살상을 미친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만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들어야 된 국회의원께서 첫 임기 첫 시작하자마자 한 달 사이에 7인승 9인승을 헷갈려서 그 전용차로 위반을 수십 차례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그 소상한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을 좀 박 교수님. 같은데 저는 도종환 후보자를 전혀 모릅니다. 유명한 시 접시꽃 당시 사람이 정치인까지 됐다라는 것을 약간 좀 특이하다, 좀 재미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전혀 모르는데요. 저 뭘 하나 좀 약간 본인 해명도 맞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게 있어요. 특히 이제 행사가 많거나 특히 전당대회 있을 때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대구에 갔다가 어디로 넘어오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쫓긴 상황. 유능한 비서진일수록 좋다. 딱지 끊어도 좋다. 빨리 와달라. 이게 목숨 걸고 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를 하다 보면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용차를 탔을 때 얄밉게도 남들은 그렇게 법을 지켜도 혼자만 편하게 가려고 이렇다면 문제가 큰데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정치인 되다 보니까 정말 물불 가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안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왜 이렇게 제가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김우식 교수님 말씀대로 큰 흉악범은 아니니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의욕이 과잉하다 보면 우리 정치 스케줄이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사람은 2시까지 광주로 오란다. 이런 식의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해명이 100% 됐다고는 아닙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발언만 다 드릴게요. 그 차가 번호표 뽑으세요. 그 차가 카니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카니발부터 사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7인승, 9인승인데 이제 9인승 차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를 사면 정치를 하겠구나. 뭐 신호탄으로 봐도 됩니다. 아마 정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야 될 행사가 많으니까 그 차를 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빨리 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착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적 사유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다 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은 박수원 그 의원, 거의 공주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라서 아마 더 바쁠 거예요. 비례대표보다 더 바쁠 텐데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얘기를 제가 박수현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요. 예. 그러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정말 가야 될 행사는 더 많은데 그런 국회의원도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본인 편의를 위해서 큰 차를 타가지고 좀 전용 탓을 하겠다. 편의주의를 한 거는 그런 국회의원 출신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확실히 앞서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는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김 변호사님. 도종환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매입한 농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농지는 농지로만 써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뭐 헌법상 우리나라는 이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농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충북 보은군청은요. 그 도종환 후보자가 그 토지에 이제 주택을 짓고 그 앞부분은 이제 전으로 돼 있어서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관상용 잔디와 그다음에 소나무 등을 심어서 주택 마당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청이 적발한 거군요. 예, 보은군청에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정을 하고 그래서 도 후보자가 토지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하게 되면은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나옵니까? 예, 절반 정도의 이제 굉장히 중한 벌금이 나오는데요. 농지법 위반에 관련돼서도 좀 도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도 후보자의 변명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농지이고 어디까지가 농지 아닌지는 사실상 그냥 그 지형만으로는 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도 후보자의 변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훈군청에서는 일단은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농지법 위반 사실 뭐 장관으로 부적하다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 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 부분은 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용도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앞부분이 과연 전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 후보자가 착각했을 여지도 있고요. 한번 그 변명을 들어보고 이게 가볍지가 않은 게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김영삼 정부의 첫 시절에서 서울시장 김상철 시장이 그 유명한 민권 운동해온 시민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린벨트 농지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린벨트는 사실 그린벨트가 그린이긴 하지만은 이미 뭐 일반 대지로 활용되는 측면이 아주 많은데 그린벨트의 일부를 갖다가 자기 집 앞마당을 사용했다가 서울시장을 그만뒀어요. 8일 만에 최단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보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벼운 혐의는 아니죠. 판단은 일단 국민께 좀 맡기겠습니다.